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 발췌문인데요. GA162.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의식과 생각, 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최대한 핵심만 뽑아서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하면 그냥 세상을 이렇게 비추는 거울,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 존재 내부에 훨씬 더 역동적이면서도 때로는 좀 역설적인 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동적이면서 역설적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과 현실, 요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것은요. 그 의식이 파괴 과정에서 생겨난다는 약간은 좀 충격적인 주장이었어요. 아, 네네. 마치 식물이 시들어야 씨앗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생명력 넘치는 성장 과정이 일정 부분 파괴되거나 좀 물러설 때 비로소 뚜렷한 의식이 깨어난다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삶을 그냥 단순하게 성장 과정으로만 보는 관점에 좀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점진적인 죽음의 과정이고 바로 이 과정이 의식의 발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봐요. 아, 삶 자체가요? 네. 심지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육체적 죽음조차도 이런 생명력의 변형 과정이 아주 극도로 집중된 형태일 뿐이고 그게 다음 생에서의 새로운 의식 발달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괴라는 게 그냥 끝,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변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생각은요? 이건 대체 뭘까요? 이것도 그럼 실제와는 다른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육체라는 매개를 통해서 현실이 반사된 일종의 거울 이미지, 독일어로는 시피겔빌트라고 하죠.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거울 이미지요? 네. 중요한 건 이 이미지가 존재 자체로부터 짜내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미지 그 자체 속에서 존재의 근원을 차리려는 시도, 예를 들면 칸트 철학 같은 경우죠. 그런 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거울 속 내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닌 것처럼요. 아, 거울 이미지라니. 네, 정말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슈타이너는 우리가 세상을 주로 이 시공간이라는 틀 안에서 경험한다고 지적해요. 마치 벌레가 흙더미 속에서만 세상을 인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현실을 파악한다는 거죠. 특히 루치펠적 영향력이라고 부르는 어떤 힘이 작용해서 우리의 감각과 의식을 주로 외부 세계,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에만 이렇게 쏠리게 만든다고 해요. 루치펠적 영향력이요. 그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슈타이너가 말하는 루치펠적 영향력이라는 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만 동시에 물질 세계에 아주 강하게 묶어두는 그런 영적인 힘을 의미해요. 이 힘 때문에 우리는 외부 세계를 아주 명료하게 인식하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생각과 같은 내면 활동의 어떤 영적인 근원, 이런 것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아, 원래 생각과 언어는 더 깊은 내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했는데 이 영향으로 분리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외부 세계를 명확히 보는 대신에 내면과의 연결이 약해졌다. 아, 참 복잡하네요. 네, 좀 그렇죠. 이런 개념을 괴테의 아주 유명한 시 있잖아요. 들장미, 하이덴 로슬레인. 그 분석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아, 들장미요? 네. 시에서 소년이 아름다운 들장미를 발견하고 그걸 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소년의 욕망과 행동을 마치 태양광선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나온 인간의 지성 혹은 개별적인 자아가 자연, 즉 장미를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어떤 우주적인 드라마의 축소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장미는 찔러버릴 테야, 이슈데슈디 하면서 저항하지만 결국 소년에게 꺾이고 말죠. Must save Leiden. 어쩔 수 없이 고통받아야 했다. 이렇게요. 아, 그럼 그 시가 단순히 그냥 소년이랑 장매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지성과 자연 사이 어떤 더 큰 관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소년의 행동은 거시적으로 보면 태양광선이 식물을 피어나게 하지만 결국 시들게도 만드는 그런 자연의 순환 과정처럼 인간의 개입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일상적인 경험이나 예술 작품 속에도 좀 주의 깊게 관찰하면 이런 우주적인 진실과 과정이 숨겨져 있다. 이걸 시사하는 겁니다. 와, 우리가 정말 지나치는 치는삭이나 아니면 이런 예술 작품 속에 그런 깊은 우주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어쩌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인식 방식이 결코 절대적이거나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영적인 힘들과 우주적인 과정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생각은요,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수동적인 거울 이미지를 넘어서요, 우리 자신을 형성하고 나아가 미래의 세계, 슈타이너는 이걸 미래 목성 단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인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한 탐구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께도. 슈타이너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대 그리스 예술이 우주적 지혜를 이상적인 인간 형태, 그러니까 조각 안에 담아내려고 했다면요. 혹시 우리 시대의 과제는 뭘까? 어쩌면 내면적으로 더욱 깊어진 인간, 예를 들어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리스도 충동 같은 개인의 내적 자유와 사랑을 향한 힘을 통해 변화된 그런 인간 존재 말이죠. 이런 인간을 다시 우주 속으로 펼쳐내 보이는 것, 뭐랄까 오이리트미, 유리스미처럼 움직임과 소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이리트미는 말이나 음악의 내적인 본질을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형태를 넘어서 살아있는 관계와 움직임 속에서 진실을 표현하려는 시도. 이런 건 아닐까 하는 거죠.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